자, 이제 회계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회계식의 적합성 검정인데요. 지금 회계계수 하나하나는 T 검정에 의해서 검정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이 회계식 전체고 회계계수 하나하나가 유의한가? 그것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F분포를 활용해서 회계식 전체가 적합한가라는 것을 검정해야 되는데요. F검정은 이제 다중회계 분석에서만 주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단순회계 분석에서는 어차피 기울기가 하나예요. 베타 이꼴 제로인가? 베타가 제로가 아닌가? 이거 그냥 T 검정해도 돼요. 그쵸? 그런데 다중회계 분석에서는 베타가 여러 개예요. 베타 1, 베타 2, 기울기가 여러 개란 말이죠. 이것이 모두 다 제로인가? 대립가설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앞에서 우리가 했던 분산 분석의 구조와 똑같죠? 다 제로인가? 다 똑같이 다 제로인가? 최소한 어느 하나는 0이 아니다 라는 의미. 그렇다면 이것은 분산 분석, F검정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회계계수의 검정은 T검정, 그리고 전체 회계식의 적합성 검정은 F검정이다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예제에서 나왔던 문제는 엄청 지저분해. 그 수식이 있고 막 머리가 아프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뭐냐면 단순회계 모형에서 서로 단순회계 모형에서 이제 가설 베타 제로는 베타 이꼴 제로고 베타가 제로가 아니다. 이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검정 통계량이 뭐냐라고 하는데 얘도 F검정으로 할 수 있어요. 적합성 검정을 할 수 있고 T검정, F검정 결과가 동일해요. 자, 그런데 F검정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도가 필요한데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분산 분석할 때 분자는 집단 간, 분모는 집단 내인데요. 회계식에서의 적합성 검정은 어떻게 하냐? 회계식에서도 Y의 변동을 설명하잖아요. 그렇다면 Y의 변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회계식이 설명하는 변동. 총변동 SST가 있으면 회계식이 설명하는 변동 SSR이라고 얘기를 해요. R은 리그레션 설명하는 회계식에서 설명이 되는 변동과 그렇지 않은 변동, 오차항에서 얘기하는 변동 이렇게 두 가지로 역시 나눕니다. 그래서 마치 1원 분류 분산 분석처럼 그렇게 변동의 원인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유도가 있는데 회계식에서의 자유도는 자유롭게 값을 취할 수 있는 변수의 개수, 바로 독립변수의 수가 자유도입니다. 회계식의 자유도는 그러니까 K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SSE에서는 N-K-1 그래서 우리가 단순회계 분석에서는 N-2 그 다음에 뭐 다중회계 분석에서는 N-K-1인데 어쨌든 이 두 개를 더하면 N-1이 돼야 되는 게 문제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단순회계 모형에서 자유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분모는 SSE 그러니까 N-2가 자유도고 분자는 K개, 지금은 단순회계 분석이니까 1이 되겠죠. 독립변수의 수가 1. 그렇게 모양을 띠는 것, 바로 3번인데요. 그래서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누는 건데 제곱합에서 보면 SSR의 총변동은 개별 Y값과 전체의 변동의 제곱합을 얘기하는 거고 SSR은 Y hat I와 Y 바의 제곱입니다. 즉, 둘 다 알고 있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SSE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잔차 제곱합, 실제치 마이너스 예측치의 제곱합.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곱합. 자, 그런데 이 식을 나는 못 외우겠다. 그럼 자유도라도 이해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적합성 검정을 위한 분산 분석표의 모양 볼까요? 우리 1원 분류 분산 분석 모양처럼 생겼어요. 변동의 원인이 설명이 되는데 회계식에서 설명하는가? 그렇지 않고 잔차인가? 설명을 못하는가? 두 가지로 나누는 거고요. 이것은 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곱합이 주어지고 당연히 여기는 SSR, SSE라고 주로 표현하고요. 두 개를 더해서 SST가 됩니다. 자유도가 주어집니다. 자유도는 K, N-K-1, 그 다음에 두 개 더해서 N-1. 이런 분류 분산 분석과 똑같아요. 평균 제곱합 나오죠? 평균 제곱합이 분산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MSR이라고 표현할까요?
SSR을 K로 나눈 거 MSE라고 해요. 잔차의 평균 제곱인 SSE를 N-K-로 나눈 거. 단순회귀 분석에서 K는 1, K의 값은 독립변수의 수다. 그래서 우리가 F 검정을 하게 됩니다. 자, F의 검정 통계량의 값은 두 개의 비율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측 검정이에요. 왜냐하면 회기식에서 설명은 많이 하고 회기식에 설명 못하는 건 적어야 이 회기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회기 잔차의 평균 제곱합 FB까지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여기에 임계치가 주어지거나 혹은 유의 확률이 주어집니다. 우리 이 유의 확률이 SI 지점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P값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유의 확률이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바로 검정 통계량 F에 해당하는 확률입니다. 지금 뭐 예로 잠깐 본 것은 여기에 0.23이 나왔죠? 그러면 유의 수준보다 커요. 그래서 기각을 못 합니다. 기각을 못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이 기각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최소한 어느 하나는 유의한 영향. 그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어느 하나의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정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런 독립변수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회계식은 무용지물, 별로 유의하지 않다, 필요가 없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제를 보면 다음 분산분석표의 회기와 잔차로 이제 분산분석표가 나왔고요. F 검정 통계량이 18.36이 나왔네요. 여기를 계산했더니 18.36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유의 확률이 아니라 뭐가 주어졌냐면 임계치가 주어졌어요. 지금 무엇이 주어졌냐면 F0.05 우측에 5%인 임계치가 주어진 거예요. 자유도는 당연히 4와 15가 되겠죠. 지금 이것은 어떤 모형인가요? 독립변수가 4개인, 그렇죠? 종속변수는 언제나 1개입니다.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가 4개인 중회귀 모형이고 유의미한가요? 바로 임계치가 4.12가 나왔어요. 4.12보다 계산한 검정 통계량 18.36 더 크죠? 그래서 규모가설이 기각됩니다. 지금은 베타1, 베타2, 3, 4, 4개가 있는데 이것이 기각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 중에 어느 하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누가 미치는지는 분산분석만으로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회기계수의 T검정을 한 결과를 보고 아, 누가 유의미하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뭐 하나가 유의미할 수도 있고 4개가 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 다음 페이지도 좀 예제를 볼까요? 중회귀 모형이래요. 지금은 회기식에서 독립변수가 2개죠. 베타1, 베타2 기울기가 2개인 그런 상황이고요. 회기와 잔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F값에 대해서 유의 확률. 지금은 F값에 대해서 임계치가 아니라 유의 확률을 주어졌어요. 그렇죠? 유의 확률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주어지거나 혹은 둘 다 안 주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어져요. 0.000 뭐 얼마가 나왔어요. 어쩌고 굉장히 작죠. 유의 확률이. 그러면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두 설명 변수, 독립변수 X1, X2 중에 최소한 어느 하나는 반응변수가 결과변수예요. 종속변수 Y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회귀 모형에서 오차 분선의 추정량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차항의 분산은 잔차 제곱합으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잔차의 제곱합인데 잔차의 제곱합을 뭐로 나누냐? 자유도로 나눠요. 자유도로 나누는데 지금 문항에서 보면은 독립변수가 지금 2개인 셈이죠. 그렇죠? X1, X2 2개죠. 그렇다면 자유도는 n-3이 되겠죠. n-2-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n-3으로 나눈 것이 3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제를 볼까요? 이 예제를 가지고 다음표를 얻었는데 선형회귀 분석을 수행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내용들을 집어넣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답에 들어갈 것, 알맞은 것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곱합 ABC부터 쭉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x, y니까 x 하나, y 하나죠? 그러면 제곱합과 자유도 그리고 평균 제곱합들이 들어갈 텐데 지금 단순선형 회귀 분석에서 분산 분석표를 완성해 나가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틀린 답은 자유도가 회귀식에서는 1이죠. 그렇죠? 그리고 총 지금 자료가 10명을 추출했어요. 그러면 자유도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n-1 n이 뭔가요? 10이죠? 10-2 10-2 8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곱합과 자유도 평균 제곱합을 각각 채워넣을 수 있고요. 여기서는 다 맞았는데 마지막에 G라고 되어 있는 게 G가 지금 A, B, C, D, E, F 그리고 G는 결정계수라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결정계수가 뭔지를 보죠. 회귀식의 적합도 검정에서 또 같이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분사분석표를 보고 회귀식 전체가 적합한가 이외에 결정계수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결정계수는 R제곱이라고 하는데 상관계수의 제곱이에요. 상관계수를 R이라고 하죠. 이것을 제곱한 값입니다. 자, 결정계수의 정의를 보죠. 표본회귀식이 적합하다는 것은 그만큼 회귀식의 설명력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귀식의 설명력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이라고 얘기하고 뭐 축구에서 보면 뭐 한국은 대한민국은 골 결정력이 부족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제대로 골을 넣는 그게 부족하다는 소리인데 바로 결정계수는 회귀식의 설명력의 비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상관계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결정계수의 범위는 0과 1 사이예요. 만약에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렇다면 100% 다 회귀식으로만 설명이 되겠죠. 회귀식이 직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정계수는 1이 되고 만약에 R이 제로다.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럼 결정계수는 제로겠죠. 그래서 결정계수의 값은 제로와 1 사이고 어떻게 구하냐? 바로 이 분산분석표에서 총 변동 중에 회귀식이 설명하는 변동의 비율로 표현이 돼요. R제곱은 결정계수는 그래서 SSR이 커지면 커질수록 1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1에서 총변동분의 설명 못하는 변동인 SS2를 빼서도 도출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결정계수가 있고요. 방금 앞에 문제에서도 결정계수 구하는 그거를 채워놓고 지금 예제에서도 단순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귀식이 나왔는데 결정계수의 값과 기울기에 대해서 뭐 구해보시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정계수의 값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결정계수는 총 제곱합에서 잔차 제곱합이 지금 주어졌죠. 총 제곱합이 192.8이고 잔차 제곱이 21.31이에요. 두 번째 식을 쓰면 되겠죠. 총 제곱합은 192.8에서 잔차 제곱합 21.312를 빼주면 됩니다. 21.31 192.8분의 21.312를 빼주면 되죠. 0.889 이 얘기는 뭐냐면 88.9%는 회귀식이 설명한다. 나머지 한 11% 정도는 회귀식이 설명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R제곱은 0.889 정도 되고 사실 그 밑에 다른 회귀식과 잔차를 다 해봐야 돼서 F 검정통계량까지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회귀식이 거의 결정계수가 거의 1에 가깝죠. 이렇게 되면 회귀식은 적합하고 설명력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는 0이 아니라는 소리죠. 우리가 Y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알파와 베타로 설명을 하는데 이 베타가 0이 된다는 것은 적합도가 F검정도 이제 그 적합도도 문제가 있는 걸로 즉 F검정을 해서도 기울가설이 기각이 안 되고 결정계수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와요. 0.12, 0.2, 0.5보다 더 아래로 그렇게 굉장히 안 좋게 나와요. 그런데 결정계수가 1에 가깝게 나왔다는 것은 기울기가 제로가 아니다. 기울기가 제로가 아니어야 좋은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에서 또 다른 예제에서는 설명변수와 반응변수 사이에 단순 선유 회귀 모형을 가정한다. 자,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상관계수를 구해서 기본적으로 상관계수를 구해서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해서 상관계수의 제곱으로 결정계수를 사실은 도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까지 이제 식을 이제 알아둬야 되는데, 최근 뭐 좀 출제 경향을 좀 보면 그렇게 막 아예 상관계수부터 막 구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아예 x와 y의 값들을 주고 상관계수부터 구하라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준비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상관계수의 식은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공분산을 표준편차, 각각의 표준편차로 나눠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참 계산을 하는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면 그 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계산할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x와 y가 지금 선형관계가 큰지 아닌지 그런 거를 같이 봐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지금 보면은 x는 0, 1, 2, 3, 4, 5 증가하는데 y는 4, 3, 2,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x와 y가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상관계수는 뭔가 마이너스 부호겠구나라는 것. 그리고 선형의 모양으로 지금 0, 1, 2, 3, 4, 5 하나씩 증가하고 4, 3, 2, 1 하나씩 감소하다가 2개, 3개 이렇게 감소하니까 선형의 관계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서 만약에 내가 최종적인 값을 구할 수 없으면 4개의 보기 중에 선택할 때도 그러한 관계들을 좀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좋겠고요. 자, 결정계수는 회기식의 설명력인데 독립변수의 수가 커지면, 독립변수의 수가 증가하면 결정계수의 값은 항상 증가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정계수의 식은 뭐 이런 식이 되죠. 전혀 독립변수가 몇 개인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립변수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자유도가 떨어지고 회기식이 복잡해지고 또 우리가 다중공선성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독립변수 수를 많이 넣는 거 R제곱이 좋다? 올라간다? 그건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어서 이 독립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킬 것인가 또는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조정 또는 수정 결정계수라는 것을 구해요. 수정 결정계수는 표본의 크기, 자유도를 고려한 결정계수인데요. 각각의 자기의 자유도인 이렇게 고려해서 K값이 변화하면서 수정결정계수도 변화하게 되고요. 언제나 수정결정계수는 이제 R제곱 반화 또는 조정한다 해서 adjust의 약자로 R제곱 A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정결정계수가 더 작아요. 뭐 독립변수 하나 이상일 땐 더 작고 같을 때도 있는데 뭐 완전하게 100% R제곱이 1이 되지 않는 이상 거의 같지 않다고 봐야 되고요. 결정계수는 0과 1 사이지만 조정결정계수, 수정결정계수는 아주 심한 경우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독립변수가 증가하면 모형에 증가한다는 것은 포함된다는 거예요. 추가되면 포함, 추가의 개념인데 R제곱은 늘 증가하지만 조정결정계수의 값은 증가도 되고 감소도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독립변수가 추가가 되면 자유도를 하나 또 잃어버려요. 근데 그 잃어버리는 만큼 네가 밥값을 했느냐? 그렇다면 결정계수는 당연히 올라가고 조정결정계수의 값도 증가해요. 그런데 어떤 변수를 추가했더니 자유도만 잃어버린 채 별로 기여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결정계수의 값은 약간 증가하고 조정결정계수의 값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변수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독립변수를 모형에 추가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것을 의사결정할 때 조정결정계수의 값이 증가되면 오케이 추가, 오히려 떨어지면 너는 추가하지 마라 라는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뭐 사실 조정결정계수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온 적은 없어요. 결정계수의 식은 그러나 꼭 외우두셔야 됩니다. 결정계수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SST분의 SSR이고 1-SST분의 SSE입니다. 0과 1 사이고요. 1에 가까울수록 총 변동량의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는 뜻이다. 0에 가까울수록 설명을 못한다는 뜻이다. 라는 거. 자, 이제 그 외의 통계 분석들이 남았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 또 나오는 것 바로 카이 제곱 검정을 이용해서 두 변수 간의
독립인가라는 것을 파악할 텐데요. 지금 회기식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연속형 변수일 때 주로 씁니다. 광고비와 통계량. 그렇다면 광고비와 매출액. 그러면 매출액을 설명하는 광고비를 설명변수로 해서 매출액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식을 만드는 게 이제 회기 분석의 목적이었다면 카이제곱 검정 언제 쓰냐? 자료가 빈도로 수집돼야 돼요. 빈도로 수집된 명목 변수, 우리가 범주형 자료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범주로만 나눌 수 있는 범주형 자료, 범주형 변수, 이런 변수에서 x와 y로 교차 분석, 주로 교차 분석을 하면 이들이 독립인가? 독립 여부를 카이제곱 검정으로 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성 검정은 두 명목 변수, 빈도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에 교차표가 주어지고 교차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독립인가 아닌가를 검정한다. 자, 규모가설을 보세요. 규모가설은 두 변수가 늘 아무런 관계가 없다가 규모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설은 독립이다가 규모가설입니다. 독립이어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종속적인 관계는 XY가 독립이 아니다. 무슨 관계가 있다. 독립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변수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정하기 위해서 그 변수들이 만약에 빈도로 수집된 자료라면 우리가 카이제곱으로 그렇게 독립성 검정을 하게 됩니다. 자, 독립성 검정에서 검정 통계량,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인데요.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도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카이제곱 분산을 분석할 때, 단위 집단의 분산을 분석했을 때 모분산과 표본분산의 식으로 카이제곱으로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교차 분석으로 이루어지는 명목 변수인 두 xy의 빈도를 수집하게 되는데 어떨 때 카이제곱 변수를 따르냐면 모든 집단에 대해서 K라고 할게요. 모든 집단에 대해서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를 그 차이를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제곱해서 더합니다. 카이제곱은 언제나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가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규모가설이 기각돼요. 그리고 기대 빈도로 나눕니다. 위만 제곱하는 거예요. 위만. 이 식을 꼭 기억해 주세요.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 독립성 검정일 때 검정 통계량입니다. 자, 관측과 기대는 뭐냐면 관측은 실제 값입니다.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기대값은 독립이라는 가정하에서 언제나 우리가 규모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가설 검정을 하기 때문에 독립이다. X와 Y가 독립이라는 가정하에서 계산해서 얻어지는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많이 나야 내가 기대한 것은 독립이라는 가정하에서 기대값을 구하거든요. 기대도수를. 근데 독립이라면 이 둘이 비슷할 거고, 그렇죠? 독립이 아니라면 이 둘이 달라질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분모는 뭐 관심 없고 이 두 개의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규모가설은 기각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측 검정입니다.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 그래서 양측 같은데 아니요. 차이가 많이 나야 관측과 기대가 차이가 많이 나야 규모가설이 기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측 검정입니다. 지금 분산분석, 회기식의 회기식 적합성, 지금 카이제곱의 독립성 검정 전부 다 우측 검정입니다. 그래서 독립성 검정의 자유도는 무엇이냐면 행의 수 마이너스 1, 열의 수의 마이너스 1, 집단의 수 마이너스 1을 두 개를 곱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예제를 보면 훨씬 쉬워요. 다음 표는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색상의 선호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노랑 범주죠. 그리고 여자, 남자 역시 명목 변수, 범주형 변수입니다. 총 3, 2는 6, 6개의 지금 집단위로 구별되어 있는데 그 집단에 지금 관측 빈도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해당하는 빈도가. 그러면 이들의 기대 빈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선호하는 색상의 차이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 독립이다라는 가정하에서 기대도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대도수의 추정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400명이잖아요. 기대도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각각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교차표는 안 봐요. 이건 관심 없고
여기만 봅니다. 총합 여기만 봅니다. 그래서 기대도수를 구할 때는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색깔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보지 않고 여기서만 나옵니다. 지금 여자와 뭘까요? 파랑을 선호하는 여자. 파랑은 총 좋아하는 사람이 160명이었어요. 파랑은 160명. 여자는 몇 명인가요? 여자는 200명. 이것만 가지고 기대도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거 기억나죠? A 교집합 B는 A와 B를 곱할 수 있다. 언제? A와 B가 독립일 때. 두 사건이 독립일 때 각각의 교집합의 확률은 곱해서 나온다. 바로 그 원리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두 사건, 파랑을 좋아하는 사람과 여학생이라는 두 사건이죠. 파랑을 좋아하는 사람, 뭐 원래는 400분의 200이어야 되고 확률이. 그 다음에 여자는 뭐죠? 여자는 전체 400분의 160명. 아, 파랑이 160명이구나. 이게 여자. 파랑이 160명. 이렇게 해서 기대도수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이제 나눠주게 되고요. 그래서 80명. 그런데 이건 이제 확률이고요. 얘는 확률이고 여기다가 전체 몇 명 중에 400명 중에. 그렇죠? 그래서 400명 중에 나중에 400으로 더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80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률이고 곱하기 전체 400명 중에 몇 명인가 우리가 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기대도수는 80명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시를 볼까요? 너무 유명한 예인데 냉장고와 가구소득이라는 가구소득과 냉장고 크기가 독립이라는 가정하에서 기대도수를 구해야 되죠. 지금 소형, 중형, 대형 냉장고는 그렇고 가구소득도 저, 중, 고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저고 그다음에 냉장고가 소형이다. 그렇다면 지금 관측도수는 20이에요. 실제 관측도수는 25예요. 25가구가 그런데 기대도수는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그거 필요 없고 소득이 저인 가구 40가구, 그 다음에 냉장고가 소형인 가구가 70가구예요. 70가구 이렇죠? 이게 이제 확률이니까 전체가 지금 300명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뭐 300분의 40 확률이니까 300분의 70 그리고 전체 300명 중에 계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도수가 9.33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각각의 9개의 범주의 칸에 대해서 전부 다 기대도수를 구해봤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검정통계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검정통계량은 지금 9개면 9개, 여기서는 6개 다 일일이 예를 들어서 관측도수와 기대도수, 지금 첫 번째는 관측도수는 25인데 기대도수는 9.33이에요. 제곱하고 기대도수 9.33으로 나누고 플러스 모든 칸에 대해서 이것을 다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 가구소득 대에 냉장고 크기도 대형인 59와 42네요. 그래서 관측도수는 59고 기대도수는 42였는데 기대도수를 나눠준 9개 이거를 다 해야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58.23이 나왔어요. 자, 58.23이 나왔으면 실제 자유도는 뭐냐? 지금 냉장고도 세 종류, 가구 소득도 세 종류예요. 그래서 자유도는 4입니다. 자, 카이제곱 검정통계량 계산을 하고 실제 임계치가 주어지면 자유도 4에 오른쪽이 우측 검정이에요. 뭐 5%인 그러한 임계치가 9.49가 된대요. 이건 주어집니다. 이건 못 외워요. 주어져요. 내가 계산한 검정통계량이 지금 58.23 정도가 됐어요. 실제로 계산한 거죠. 여기 어디 있어요? 기각역에.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귀무가설이 기각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X와 Y는 독립이 아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가구소득과 냉장고 크기는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독립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자, 여자, 그 다음 예제는 실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안경을 착용하고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전체 지금 학생이 80명인데 착용하지 않은 것 어떤 검정통계량 하기 위한 카이제곱 통계량의 값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안경 착용 여부와 성별에
두 변수의 독립 여부를 하는 거고 기대도수는 뭘까요? 당연히 남자, 여자, 안경 착용, 미착용 각각 40명이니까 각각 지금 토탈 보면 안경 착용한 사람, 안 한 사람, 남자, 여자, 안경 착용한 사람, 안 한 사람, 남자, 여자 다 이래요. 총 80명 중에. 그렇죠? 그래서 토탈 80명이면 공평하게 40이니까 여기는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게 기대도수예요. 그런데 실제 도수는 뭔가요? 실제 도수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남자는 안경을 착용하고 기대도수 이렇게 안경을 안 쓴 사람 30, 여자는 반대, 여자는 반대죠. 30, 20이죠. 여자는 30, 그다음에 안경을 안 쓴 사람이 10명. 이렇게 해서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을 구합니다. 자, 얘는 자유도가 뭘까요? 자유도가 성별 2개. 그 다음에 안경 쓴 사람 2개. 자유도가 1이에요. 1.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까지 구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이제 940명을 추출하는 거예요. 독립성 검정을 위해서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할 때 올바른 해석은, 근데 얘는 감사하게도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이 주어졌죠. 91.34가 주어졌고 자유도가 4, 정당이 3개, 그다음에 연령도 3개층이니까 3-1 곱하기 3-1 자유도가 4가 됐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 91.34 거기에 해당하는 유의 확률 0.000이죠. 바로 검정 통계량 우리가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을 구하면 지금 임계치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 옆에 이게 유의 확률이죠. p-밸류 너무 작아요. 0.0000. 자, 유의 수준 5%에서 1%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유의 수준보다 작음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독립이라는 가설을 기각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카이제곱 검정은 이와 같이 독립성 말고도 간단하게 적합성 검정도 있어요. 우리 조금 쉬고 적합성 검정은 또 어떻게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